성매매를 해놓고 현장에서 붙잡히지만 않으면 부인할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선례를 수사기관이 남기겠어요? 그리고 수사기관도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상대방 여성을 조사를 하는데 이 성매매 여성의 특징이 상대방 남성을요 정확히 기억해요. 신체 특징까지 기억해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성매매 혐의에서 벗어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성매매 혐의에서 벗어났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의뢰인은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로웠는지 길거리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해서 성매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특이하게 이 남성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는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대화만 나눴어요. 제가 처음에는 믿지는 않았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그분 말이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이 남성이 성매매 여성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뒤로도 수차례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요, 성관계는 전혀 하지 않고요, 대화만 나눴어요. 말이 고팠던 분인가 봐요. 그리고는 이 성매매 여성이 자기 이제 이런 일 더 하기 싫다, 돈이 있다면 옷 장사를 시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흔쾌히 1억 원의 사업 자금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금을 빌려준 이체 내역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매매 여성이 속한 포주가 잡히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다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전화 기록이라든지 이체 내역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남성도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앞두고 걱정이 되어 저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물론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수사 경찰관에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믿어줄까요? 당연히 안 믿죠. 왜냐하면 저도 상담할 때 그 남성분 말을 안 믿었어요. 에이, 말이 되나. 그런데 이거를 입증하려고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남성분이 성매매를 했다면 처벌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진짜로 안 했거든요. 증거도 나중에 나왔어요. 제 의뢰인 남성분이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의 말대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성매매 미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에서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죄죠. 근데 만약에 이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라고 한다면 성매매 특별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되고요. 아청법에는 성매매 미수도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심지어 해당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서 정한 가중처벌에 추가로 2분의 1까지 추가 가중돼서 처벌됩니다. 정말로 엄격하게 처벌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상담할 때 해당 성매매 여성의 나이를 아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 성매매 여성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찍어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왜 사진 찍어뒀냐 그랬더니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딱히 계약서 같은 건 쓰진 않았는데 혹시나 증빙을 위해서 이 여성의 사진을 찍어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여성의 운전면허증을 보니까 해당 성매매를 했을 당시에 미성년자는 아니고 성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매매 특별법에 따른 성매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즉 미수범에 해당된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카카오톡이 날아가는 바람에 이 여성과 했던 대화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포렌식 업체에 맡겨가지고 해당 여성과 나눈 대화가 일부 복원됐고 거기에 중요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남성이 성매매 여성한테 야, 우리처럼 이렇게 자주 만났는데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이런 손님과 여성의 관계는 정말 드물구나 크크크 라면서 대화를 나눈 게 복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해당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고, 또한 해당 여성도 다행히 이 남성과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해주어가지고 성매매 미수범에 해당돼서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했던 것은요, 두 가지예요. 첫째로요,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게 있지만 실은 그게 헌법에 있을 정도라면 유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일단 범죄자의 혐의가 씌어지면은 내가 무죄를 입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헌법과 형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뭐 재판 받을 때까지는 범죄자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무죄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일단 간접 증거라든지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면 범죄 혐의를 받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당 카카오톡 문자가 없어서요, 그거를 복원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다행히 일부 복원된 카카오톡 문자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문자가 복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상대방 여성분이 남성한테 1억 원의 채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할까봐 나 성매매한 건 맞다 그러면서 혹시나 그 진술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여성분이 그렇게 못된 분은 아니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해주어서 제 의뢰인 남성분이 성매매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성매매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부인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오산이에요. 성매매를 해놓고 현장에서 붙잡히지만 않으면 부인할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선례를 수사기관이 남기겠어요? 그리고 수사기관도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상대방 여성을 조사를 하는데 이 성매매 여성의 특징이 상대방 남성을요 정확히 기억해요. 신체 특징까지 기억해요. 그리고 1대1로 성매매 여성을 만난 게 아니라 어떤 중간책이 있거나 포주가 있으면 이 포주들도 이 성매매 남성을 정확히 기억하고요, 이들하고 주고받았던 문자나 카톡 또는 메일 같은 것들 또는 SNS 내역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하고 수사를 할 때 내가 여기까지는 증거를 제공할 테니 적당한 선에서 처벌 형량을 낮춰달라고 어떤 양형에 대해서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사기관하고 그런 딜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모아둬요. 그 다음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면 자신 있으세요? 이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날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내역, 그 다음에 기지국 조사를 하면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뭐 현장에서만 안 붙잡히면 내가 끝까지 부인할 경우 성매매 처벌이 안 된다? 이런 오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집으로 불렀잖아요. 이거는 아예 대놓고 내가 증거를 만들어 놓고 성매매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성매매는 아예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